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입주권 특례 세 번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을 보면 18년 5월에 A주택을 취득을 하셨고요. 여기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근데 21년 12월에 A주택이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났네요. 그리고 22년 1월에 B주택을 취득을 하셨고요. 여기에 세대 전원이 이사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A주택이 이게 도정법상 재건축에 의해서 사업시행 계획 인가가 난 이 A주택이 22년 3월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났네요. 자,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는 얘기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에서 권리로 전환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 즉, 입주권으로 전환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25년 3월에 이 A주택이 새롭게 준공됐습니다. 그리고 이 준공된 아파트로 세대 전원이 다시 이사하셔가지고 거주 중이시고요. 이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하는 이런 상황이시네요. 자, 이 B주택 양도할 때 비과세 되는지 문의하고 계십니다. 자, 입주권 특례 중에서 대체주택 특례를 물어보고 있는 사례인 거죠.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주택이 재개발 사업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이 시행되는 동안에는 이 기존에 있는 주택이 철거되고 새로 이제 집이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동안에 거주할 집을 구하신 거죠. 자, 이 거주할 집을 언제 구해야 되냐? 요건이 있었죠. 이 부분,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일 이후에 대체 주택을 취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일 이후. 우리가 입주권으로 전환이 되는 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지만 대체 주택은 사업 시행 계획이 인가된 이후에 대체 주택을 취득을 하셔도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주택을 취득을 하셨고, 그리고 여기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이라는 요건이 있죠.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22년 1월에 룰로 취득을 해서 거주를 하셨죠. 언제까지 거주하셨냐면 이 아파트가 준공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1년 이상 충분히 거주를 하셨네요. 이런 상태에서 언제까지 양도를 해야 되냐. 자, 준공이 된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준공이 된 이 신축 주택으로 3년 안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가서 거주를 1년 이상 계속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고요. 이 준공한 날로부터 3년 안에 대체주택을 양도를 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죠. 정리를 하면 자,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에 종전주택을 취득을 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한 다음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은 종전주택이 있는데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고 이 신규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죠.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파는데 비과세를 해주는 경우는 지금 이 입주권 관련된 대체주택 특례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156조의 이 입주권 특례에서 대체주택 관련된 요건은 그거였죠.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주택이 사업시행 계획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이 인가가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을 하는 거죠. 대체주택을 취득을 하고 여기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이후에 취득을 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는 거죠. 그동안에는 국세청에서 계속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현재 이 재개발 재건축 대상이 되는 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다른 주택이 있으면 다른 대체주택을 살 필요 없이 그 주택에서 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현재 이 재개발 재건축 대상 주택 말고 다른 주택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대체주택 취득하는 부분을 인정을 했었는데요. 얼마 전 조세심판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다른 해석을 최근에 나왔었죠. 그래서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었어도 이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이 시점에서 다른 주택이 없다면 그러면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그동안의 국세청의 그 해석하고는 좀 다른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체주택을 취득을 하고 이 대체주택은 사후관리 요건이 있죠. 이 대체주택을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고, 추가적으로 사후관리 요건이 이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지금 사업 시행이 완료가 된 다음에 이게 완공된 주택으로, 신축돼서 완공된 이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를 가서 여기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라 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3년 안에, 완공되고 3년 내에. 그리고 이 대체주택 자체는 그러면 언제까지 양도를 해야 되느냐? 이게 완공되기 전이면 언제든지 팔아도 되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1년 거주 요건은 있는 거죠. 완공된 이후에 팔 거라면 3년 내에는 팔아라 라는 거죠. 완공 후 3년 내. 자,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이 세대 전원이 이사해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예외 규정이 있었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되면 세대 전원이 거주하지 않아도 세대 전원이 거주한 걸로 간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죠. 이 부득이한 사유에 우리가 취약, 근무상 형편, 그리고 질병의 요양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 학폭도 있었고요. 자, 이런 부분 말고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국외 거주가 필요로 한 이런 상황.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해서 세대 전원이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 이게 언제로 지금 세법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세대대학에 취약을 하거나 아니면 그 근무상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한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인해서 국외 거주가 필요해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 출국한 사유가 해소되는 그 시점에서 다시 그 입국을 할 거 아니에요. 해소가 되면 졸업을 한다던가 뭐 근무 기간이 끝나거나 하면 다시 입국을 하겠죠. 그러면 입국한 후에 그냥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것도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돼 있어요. 이 입국한 후에 1년 이상 거주하는 거를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기본적인 전제가 이 출국 사유가 해소되는 게 출국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주권 특례에서 대체주택 특례는 기존의 주택이 있고 이 기존에 있는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그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을 하시는 거죠. 대체주택을 취득을 하시고 여기에서 1년 이상은 거주해야 된다. 최소한 이런 요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업관리 요건이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취득을 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라는 요건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기존에 있던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끝나서 신축이 돼서 완공이 되건 이쪽으로 3년 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를 가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대 전원이 다 거주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을 하면 일부만 거주를 해도 세대 전원이 거주한 걸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득이한 사유는 취약의 사유라든가 그리고 뭐 근무상의 형편이라든가 질병 그리고 학폭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이거 외에 완공 후 3년 내에 그 세대 전원이 이사가서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해야 되는데 내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되는 이런 상황. 대표적인 예로 취약하고 근무상 형편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해외에 체류해야 되는 사유가 해소된 그 날로부터 다시 입국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입국해가지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것도 인정을 해줄게 라고 했는데 단서가 있었죠. 이 사유가 해외 체류 사유가 출국일로부터 3년 안에는 해소가 된다라는 그 국가에서 무한정 기다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출국하고 해외 체류 사유가 3년 내에는 해소된다라는 경우에만 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대체주택은 그러면 언제까지 양도를 하면 되냐? 대체주택은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취득을 하고 그리고 적어도 뭐 준공일 전까지 취득을 되겠죠. 준공한 이후에는 여기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요. 여기 이 대체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되냐라고 하면 준공된 날로부터 3년 내에는 팔아라. 준공 전에 파는 건 언제 팔아도 상관이 없고요. 준공 전에는 아무 때나 파셔도 되고 3년 내에 준공 후에 파시는 상황이라면 3년 안에는 팔아라 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니까 사자마자 팔거나 이러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관련된 중요한 예규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동안에는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다른 주택은 없었어야 된다라고 국세청은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조세심판원에서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었어도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다른 주택이 없다면 그렇다면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 가능하다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까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1년 이상 거주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따질 때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원래 비과세는 2년 보유, 조정제 대상 지역에서 취득을 했으면 2년 거주 요건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을 당연히 안 받겠죠. 보유나 거주를 2년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비과세는 되지만 기본 전제인 1년 이상 거주,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거는 조정지역이나 비조정지역이나 상관없이 모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인 경우는 지금 A주택을 취득을 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이셨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을 하셨고 그리고 이 준공이 된 후에 세대 전원이 가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시고 B주택을 양도를 하는 상황. 1년 이상 거주를 했기 때문에 1년 이상 거주했기 때문에 보유나 거주 기간에 대한 제한 없이 그 비과세 요건에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사후관리 요건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주택 관련된 예규들을 좀 살펴보면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대체주택을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이후에 취득을 해라 라고 돼 있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전에 취득을 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적용받을 수 없어서 반드시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된 이후에 취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비과세 판단할 때 이 대체주택 자체를 양도할 때 요 비과세 판단할 때 보유 및 거주 요건은 제한 없이 적용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거주 1년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요거는 조정 비조정 가리지 않고 모두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사업시행 계획 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 용도로 내가 주택을 구입한 게 아니고 분양권이나 아니면 입주권을 살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 완공이 임박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준공이 돼서 내가 여기 들어가서 1년 이상 거주했다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부분 하고요. 대체주택은 여러 번 사고 팔아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이후에 취득을 해서 1년 이상 거주한 다음에 양도하고 당연히 비과세로 양도가 되겠죠. 양도하고 또 다른 대체주택을 취득을 해서 또 1년 이상 거주한다면 또다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사후관리 요건은 당연히 충족을 하셔야 되겠죠. 신축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가서 거주해야 된다는 요건하고 대체주택을 최소한 완공된 후 3년 안에는 팔아야 된다. 이 요건은 기본적으로 충족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사후관리 요건을 다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체주택을 여러 번 사고 팔아도 다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주택을 취득을 해서 여기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재건축 그 종전주택이 완공이 된 거죠. 사업시행이 완료되면서 이제 완공이 돼서 대체주택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 또 다른 사업시행이 된 거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나 이런 게 돼가지고 입주권으로 전환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대체주택으로 살고 있던 주택 자체가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이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주택에 대한 특례인 거지 입주권에 대한 특례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문헌상 그 적용 대상을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권리로 전환된 입주권은 특례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 예규가 나와 있네요.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시죠. 감사합니다.